지금은 손흥민을 비판할 때지 지켜줄 때가 아니야. 왜요? 내가 물어보죠. 왜? 히딩크 감독이 했던 되게 아주나 멋있는 말이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할 수는 있지만 쓰러진 말에 채찍질하지 말라고 그래. 생각해보라고. 지금 예를 들면 그래 소니가 한참 잘 나갈 때 더 잘하자고 뭐 했다고 치자. 지금 솔직히 좀 어려운 거 맞잖아. 비판을 적게 하는 거야. 쓰러져 있을 때는. 왜 지금이 왜 비판을 더 많이 할 때야? 난 그거는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쉿. 예, 메디슨 세레머니 이유입니다. 자, 일단은 토트넘이 이제 맨유의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자, 메디슨이 이제 골을 넣고 쉿, 좀 조용히 하라. 이런 세레머니를 했는데, 자, 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저번에 이제 로이킨, 그러니까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았는데, 로이킨을 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세레머니는 홈 경기에서 홈 선수가 쓰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네네. 이 세레머니는 원정간 선수가 자기 상대의 그 홈팬들에게 쓰는 거예요. 야, 니네 고만 좀 소리 질러. 니네 고만 좀 야유해. 고만 좀 욕을 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저거 했던 선수 누구예요? 박지성 이렇게 뛰면서. 뛰면서 이렇게 하서 이렇게 달려갔잖아요. 내가, 야, 쟤 왜 저래? 내가 나중에 짝 물어봤어요. 그거 왜 했어? 그랬더니 어디서 봤는데 되게 멋있어가지고 나도 들어갔더니 그게 원래 그런 거라며. 이거 조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봐요. 이번 경기가 토트넘 홈이었잖아. 네. 그런데 메디슨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관중한테 했다는 게 아니야. 그쵸. 그렇지. 누군가에게 했다는 거야. 지난 주 중에 저게 이슈가 됐었어요, 실제로. 로이킨이 약간 이제 어쨌든 저런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맨유랑 또 만나니까 약간 이제 메디슨을 사실은 맞는 얘기긴 해요. 지난 시즌에도 강등당했다. 그렇지. 강등시켰다, 레스터. 오기 전에. 그리고 메디슨이 부상당하기 전에도 그냥 그랬다. 그래서 뭐 복귀한다고 뭐 엄청난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발언을 했어요. 메디슨 복귀한다고 해서 뭐 엄청 달라질 것 같냐? 약간 이제 그러니까 좀 마음에 담아뒀던 거죠. 참 저 로이킨 저거 아주 이거는 그냥 그런 인생이나 잘 사람들이 많아. 어쨌건 보면. 저희가 사진에 올린 거는 이제 덧선에서 캡처한 거, 가져온 거긴 한데요. 근데 이제 BBC에서도 로이킨을 향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 뭐 BBC 같은 경우도 메디슨이 상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 로이킨을 향한 세레머니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메디슨이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나 자신보다 더 비판적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이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비평을 듣지만은 조금 이런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려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봐서 만약에 맨유가 뭐 다음이건 다다음이건 이제 이기잖아, 골을 넣잖아. 그럼 맨유 선수들은요 이거를 다 붙여야 돼. 게리 네빌 새끼야, 로이킨 새끼야, 진짜 퍼디넌드 이 새끼야. 그래서 거기는 내가 꼰대 놈들이 사방에 있어가지고. 와, 사공이 너무 많아. 사공이 너무 많아. 아무튼 이제 요게 이제 메디슨이 골 넣고 좀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세레머니를 한 거고요. 손흥민 선수도 좀 비슷한 일들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경기 후 또 인터뷰 통해서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직접 밝힌 또 가장 속상한 일인데 맨유전 승리 후에 손흥민 선수가 또 여러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가장 속상한 건 저희 팀 팬분들이 좀 비판을 하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도 항상 제가 못하든 잘하든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불공평한 코멘트 하나하나 영국 언론이 됐든 한국 언론이 됐든 토트넘 팬분이 됐든 제일 열심히 노력한 거를 이제 좀 이게 비판한다는 거죠. 여러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커리어를 쌓아온 것들에 그런 비판들이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밖에서 나오는 주변 소음들 전혀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저희 팬이 하는 소리든 다른 팬이 하는 소리든 뭐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를 먼저 하고 뒤에 저 얘기를 이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골자를 요약하면 딱 두 개죠. 나 진짜 제일 속상한 거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팬이 우리를 욕하는 겁니다. 토트넘 팬이 우리를 욕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외부에서의 그런 비판이라던가 이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 진짜 저런 비판들 많이 나왔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비판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 네, 그럼요. 아니, 토트넘이 성적이 네. 최악이니까 선수들이 비판받는 건 당연합니다. 토트넘 팬들이 얼마나 그 홈구장에 돈 내고 가는데 좀 안 좋은 경기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좀 과도한 게 많았죠.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의 뭐 리더십이 너무 그러니까. 최악이라 그렇지. 뭐 주장 역할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 최근에 뭐 여러 이제 그 해외에 있는 패널들이 난 손흥민 주장감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 그런 이제 좀 과도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그 뭐라 그래? 그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소니가 3년 전에 득점왕을 차지할 때도 그때도 손가들이 있었어. 솔직히 안 했어? 내가 그때 영상 만들었던 기억나는데 그때가 더 극심했어. 득점왕을 했더니 에이 그래도 월클 아니라 그러고. 맞아. 또 뭘 하면 또 에이 그래도 뭐 스트라이크는 안 되지 않냐고. 또 뭘 에이 하면 뭐 살라보다 더 잘하냐 그러고. 항상 그래. 그러니까 그냥 물론 빠와까는 공존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게 나이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뭐 좀 침체할 여유도 있지만 또 그리고 다 자기를 정당한다. 좀 그리고 이럴 때 힘들 때는 그게 힘 좀 모아 좀 되는 게 소니도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야, 한국이건 영국이건 뭐 각신 사랑 이런 분들이 확 찌르는 게 더 아픈 거거든요. 좀 과하지. 이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그런 분들 사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안아본 적 있나?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때는 하다. 그러니까 이제 달성 입장에 너무 동의하는 게 이제 현지에서는 뭐 저런 팬들이나 저렇게 이제 비판을 뭐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성적이 안 좋고 또 주장이다 보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물론 뭐 축구 보는 시각도 다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동조하거나 비판 흐름에 너무 가세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좀. 자, 과하게 비판하는 하나만 얘기해. 방스토리님이 지금은 손흥민을 비판할 때지 지켜줄 때가 아니다. 왜요? 내가 물어보죠.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딩크 감독이 했던 되게 아주나 멋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히딩크 감독이 무슨 표현을 했냐면 자 말에게 채찍질할 수는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경주를 해요. 말을 타. 그럼 막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할 수는 있지만 쓰러진 말에 채찍질하지 말라고 그래. 생각해보라고. 지금 예를 들면 그래 소니가 한참 잘 나갈 때가 더 잘하자고 뭐 했다고 치자. 지금 솔직히 좀 어려운 거 맞잖아. 쓰러져 있을 땐 그 오히려 비판을 적게 하는 거야. 쓰러져 있을 때는. 왜 지금이 왜 비판을 더 많이 할 때야? 난 그거는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해봐요 진짜. 내가 힘들 때는 조금 위로해 주는 거지. 네. 왜? 나는 모르겠어. 그래. 난 히딩크 말이 맞다고 봐요. 지금 뭐 이렇게 비판할 때라 그래? 이게 저게 좀 약간 과도한 그런 거죠. 그치. 사실은 뭐 비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할수 아쉽다. 요즘 돌파가 좀 안 된다. 좀 뭐 슈팅이 좀 안 된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좀 과도한 게 문제죠. 네. 사실은. 네. 비판을 넘어서 비난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도 너무 이렇게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너무 양산을 내니까. 그거는 맞아. 다른 결이긴 하지만.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너무 거는. 심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주장감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너무 쏟아져 나와. 이적 갖고 한 3개월 끌더니 이제는 뭐 주장감이 아니다. 뭐 누굴 버리기로 했다. 막 너무 자극적이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 지금은 저희가 또 응원을 더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잘했잖아 이 경기. 뭐 스탯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이제 왼쪽 윙으로 나왔잖아요. 테리 최전방 공격수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측면 플레이에 집중을 하면서 사실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지난 경기 때 그 슈팅기 때 비수한테 준 거 가지고 이제 레전드들이 좀 평소에 손흥민답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왜 안 때리냐? 맞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근심 어린 건 좋은 걱정들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손흥민 선수는 팀이 성적을 내기 위해 그래도 측면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이제 찬스 메이킹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런 플레이들을 펼쳐준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블 4회 시도해서 2회 성공시켰고 키패스도 4회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골이 나온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크로스도 8회를 기록을 한 겁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편호는 활약을?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어쨌든 키패스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플레이가 어쨌든 손흥민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가 손흥민 선수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손흥민답지 않은 플레이들이 여전히 좀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아직은 조금 더 컨디션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있어요 분명히. 그걸 막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골이 나올 때 그 결정력 한 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넘어오는 거를 사실 발리 크로스로 강하게 붙여넣는 거. 이게 어쨌든 손흥민의 경험과
결정력을 만들어내는 거기서 변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손흥민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토트넘은 손흥민이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그걸 또 증명한 경기이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 기업과 현재 손흥민과의 약간 이렇게 불일치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니의 절정이나 골을 굉장히 맞아, 많이 맞아. 넣는 그런 이제 포지션이나 이런 역할에 머릿속 그 강렬한 기억이 심어져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소니는 이제 실제 나이가 좀 됐고, 그쵸, 예. 그래서 스스로가 롤을 좀 바꾼 것 같거든. 아까 스탯을 보면. 아 그렇죠. 네, 그런 네, 것도 네.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스코어로서 결정을 하기보다는 조금 만들어주는. 근데 이거는 뭐 페노나 보지도 빨대도 축구를 오래 봐서 커리어에 따라서 포지션이나 아니면 롤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 네, 네, 네. 대표적으로 라이언 긱스도 그랬고. 네. 나는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소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능력치에 맞춰서 약간 롤이나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걸 원하니까 왜 자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왜 저때 돌파해서 슈팅 안 때리고 자꾸 두지? 맞아요. 그렇죠. 이런 네, 생각도 그런 것도 난 약간 있어요. 있어. 약간 있어요. 있어. 네. 약간 그런 있어. 것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쨌건 간에 그래도 에고가 강한 선수는 어떻게든 슈팅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손민 선수는 어쨌건 감독이 맡긴 그런 전술에 맞춰서 움직이는 팀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플레이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맞물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인 사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복합적인 거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막 갑자기 벌리전처럼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우리 페널티 박스에서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막 몰고 와서 돌파 다 한 다음에 넣을 수는 없어요 이제. 아, 그런 거 같더라. 네, 그건 안 돼요 사실 이제. 아니 어제 한번 그 맞아, 장면 맞아. 나왔어. 맞아. 근데 가다가 거기서 보이자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지치잖아요. 예, 맞아. 나도 무슨 어쩔 수 없어요. 오랜만에 그거는. 손흥민이 돌파하다가 아니 그래도 이랬어요, 약간. 난 나가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 공. 그렇죠. 예. 와, 그거 뛰어들어가지고. 잡더만. 야, 그거. 웃기더라. 근데 그거까지는 안 되지만 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수비가 끌려 나오면 다른 선수에게 좀 그렇지. 주고 맞아. 예를 들면 뭐 브렌트포드전도 사르한테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많이 하기 시작했고 예.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 길이긴 합니다. 그럼요. 예. 지금 나이가 언제냐면 이제 약간 그 빗대서 보면 페리시치가 토트넘 왔을 때 시즌이에요. 아. 그때 왔을 나이가? 때 얘기가 우리 어떻게 저 늙은 애가 와갖고 손흥민 앞길을 막는다. 막 둘이 겹친다. 그때. 네, 저 나이 많은 애가 와갖고 아. 그 나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예. 나이가 어느 그런가? 정도 있어요 이제 손흥민 예. 선수도. 예.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폭발적인 부분을 보고 싶어하는 분도 많았습니다만 요즘 그런 모습보다는 네. 약간 이제 축구 도사처럼 좀 변하고 있다. 그죠. 네. 이런 얘기 많이 그래야지.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영리하고 똑똑한 거야.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슈퍼챗은 저희가 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 또 응원해보고 이 경기에 또 잘 네네. 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글로벌 온라인 보안업체 익스프레스 VPN과 올해부터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구장을 방문하는 선수들과 팬들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향상을 위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부버지 리포터, 어떤 이벤트죠?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 나와 있는 부버지 기자입니다. 익스프레스 VPN 사용자들을 위한 토트넘 직관 패키지입니다. 당첨자 한 명에게 동반자 포함 런던 왕복 항공권, 현지 3일 숙박권, 토트넘 홈경기 프리미엄석은 물론 경비 500파운드, 프라이빗 스타디움 투어, 토트넘 레전드 만남, 독점 사인 굿즈 등등 엄청난 혜택이 제공됩니다. 듣고 보니까 대단한 이벤트네요. 이벤트 참여는 어렵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2월 말까지 익스프레스 VPN 홈페이지의 토트넘 전용 섹션에서 요금제를 가입하면 자동 응모됩니다. 구독기간이 긴 요금제를 구매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3월 4일 발표 예정이며 4월에 떠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확인하시고요. 익스프레스 VPN으로 개인정보도 지키고 토트넘 직관 계획까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또 맨유를 1대0으로 잡았는데 프리미어리그 공홈에서 토트넘의 터닝 포인트 좀 분석을 좀 했습니다. 토트넘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 일단 네. 그러니까 뭐 전술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돌아오니까 돌아왔어. 사람들이 있어.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뭐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훈련하지 않았다. 이번 주에 갑자기 20명의 건강한 선수가 합류했는데 모두에게 좀 활력을 불어 넣어줬다. 훈련이 좀 활기차고 템포가 좀 빨라졌다. 선수들과 코치들이 모두 뭐 감독에게 반응한다. 토트넘은 목적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경기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예, 프리미어리그 공홈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이거 기는 살았더라고요. 포스테코글로. 기는 살았어. 기는 살아야지 또 뭐. 그 인터뷰도 있나? 아모림 얘기? 뒤에 일단 그 메뉴 뭐 얘기를 확인할 거야. 2달 겪어봐라? 네. 있어, 근데 있어. 그게 그 어쨌든 자기를 약간 그거잖아요. 예. 내가 잘한 거였어 이거잖아요. 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 데서 잘한 건지 이제 알았지로 가잖아요. 어쨌든 틈을 주면 꼭 저렇게 틈을 주면 저렇게 기가 산다. 그러니까 일단 생명 연장은 했어. 일단 네. 메뉴 잡으면서. 네. 지금 윤도현 골랐나봐 실시간으로. 그래요? 역시 역시 인데요. 역시 윤도현. 몇 대 몇이에요? 알려주세요. 1대1이나봐. 1대1이라고? 우리 아까 실점을 하나 했었나봐. 그래? 얘기해주세요 이따가. 예. 자, 이렇게 이제 어찌됐건 선수들이 좀 돌아오면서, 일단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좀 분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석이 나오긴 했는데요. 예. 일단 뭐 뒤에 보여주시죠. 음. 그러니까 일단 그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의 역할이 컸다. 네네. 메디슨 비카리오. 메디슨이 골도 넣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플레이. 전 근데 메디슨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맨유 중원이 너무 엉망이었던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메디슨의 활약상도 좋았고, 예. 또 이제 비카리오가 6번의 선방을 기록을 한 건데 거기서 무실점 기록한 건데 맨유 상대로만 2번을 이 기록을 세운 네. 겁니다. 거기서 저는 사실 그거 어제 개인적으로는 비카리오가 가장 빛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귀한 2명을 저희가 정리한 거고요. 네. 둘 다 좋았고 비카리오도 진짜 잘하더라고. 음. 근데 저는 스펜스도 진짜 잘했다고 봐요. 네, 맞아요. 스펜스 잘했고. 그렇게 네. 3명이 좀 네. 눈에 가장 띄긴 했죠. 네. 경기 좀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토트넘? 텔 아웃 텔 아웃 그 새끼 왜 이래? 그래도 어떻게 좀 그래도 좀 낫던데 나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예를 들면 메디슨이 네. 있으니까 볼이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손흥민도 좀 내려오지 않고 조금 위쪽에서 달려갈 수 있고. 그래서 메디슨이 실제로 손흥민 달려갈 때 찔러주는 패스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런 패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메디슨이 어쨌든 약간 득점하는데도 이 선수가 능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좋은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골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그 킨스키가 발밑은 좋다고 하지만 선방은 좀 아쉬웠죠. 그치? 네네네. 최근에 뭐 크로스 그렇지. 올라오는 거 못 끊어서 먹히는 것도 있고, 맞아. 펀칭 잘못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도 어쨌든 비카리오가 안정적으로 되니까 승점 가져오고, 그런 게 일단은 확실히 메디슨, 비카리오 요 이제 복귀한 선수들이 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왜 기다렸는지는 알겠다. 네. 반더벤과 로메로 솔랑키도 3월 초에 복귀한다고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3월 9일이던데 네. 저희가 3월 10일 날 갈트를 떠날 텐데 어쨌든 그 선수들까지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 될 거예요. 왜 웃어? 아니. 왜 웃어? 그때 복귀한다고 하니까 겁나서 그 순간적으로 겁이 나가지고 복귀 맞췄는데 가가지고 또 겁나가지고 예. 그래서 좀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약간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상대적으로 조직적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아모림의 시스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이제는 부상으로 황폐해진 상태로 좁은 미드필더 쌍양쪽에 큰 공백이 있으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뭐야 이거? 맨유 미드필더 싸움에서 맨유가 완전 졌다. 이거요. 근데 이제 저기 평균 위치를 보면은 어쨌건 토트넘은 균형되게 이렇게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맨유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칼럼의 핵심적인 내용은 토트넘이 잘했다보다도 맨유가 못했다가 더 가깝긴 해요. 예. 맨유는 일단 뒤에도 분석해드리겠지만 미드필더 운영이 일단 너무나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드필더 뭐 예를 들면 카세미로와 부페의 간격 문제도 있지만 전체 간격이 안 좋아서 전체 간격이 너무 뻥뻥 뚫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맨유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맨유의 문제점은 또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이 경기 어찌됐건 토트넘이 또 잡아내면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또 더블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뭐 기록은 또 하나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보여주시죠. 예, 보여주시고요. 뭐 일단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맨유 상대로 리그 더블 기록한 최초의 토트넘 감독이 됐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떤 감독도 맨유 상대로 더블을 기록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 그런 기억이 없어? 예. 그리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쨌건 4경기 연속 그 맨유 상대로 패배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역대 4번째라고 하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 모든 감독들 중에서. 예,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이 이번 시즌 2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승을 기록한 건데 9월 이후 처음인 거예요. 이번이. 길었네요. 시즌 다 끝나가는데 이제 2번밖에 못하고 진짜. 거기다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홈에서 승리한 게 11월 3일 에스턴빌라전 4대1 대승 이후 3개월 만에 7경기 2무 5패였거든요. 와. 예, 홈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뭐 좀 홈에서 다시 오랜만에 승리 거뒀다고 하는데 제가 다음 달에 가서 홈 경기를 보니까요. 왜 자꾸 불안한 얘기들 하세요? 일단 뭐 홈 승리도 진짜 오랜만인데 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지금 분노를 했습니다. 레비 꺼져라. 토트넘 팬들의 거리 시위인데요.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현지 그 영상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영상 잠깐 보고 올까요? 현지 토트넘 팬들 반응입니다. 오, 진짜 시위했어. 나가라고. 진짜로 저 들고 거리 시위를 하는 거 뭐야? 레비인 한 명, 딱 한 명. 레비를 지지하는 사람인가 보네. 네, 한 명. 여기는 좀 레비 아저씨. 전체 군중들은 나가라고 하는데 저 아저씨 혼자서 아저씨 혼자. 레비는 들어와 나가지 마라. 저 빼세요. 저게 민심인가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까? 레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벌긴 많이 버는데 쓰지 않는다는 건 거죠. 그리고 감독도 항상 그 선임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었고 그리고 계속 갈아치우는데 트로피는 없으니까 애닉그룹이 이제 구단을 인수한 이래로 우승 트로피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제 수익은 저렇게 많은데 급여가 이제 10위권 팁 급여는 12권 팀주 중에 성적이 최하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4년 동안 16명의 감독이 부임을 했었고 우승 트로피는 하나다. 이제는 바뀔 시간이다. 저 걔는 뭐야? 글쎄요. 저 재민이게 가 있는 거 아니지? 루카 같은데. 루카가 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 정도 얘기는 그냥 투자를 많이 안 한다.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 투자를 많이 안 한다기보다 잘못하는 거죠. 잘못한다. 토트넘 돈 많이 씁니다. 이제 옛날에 뭐 토트넘 돈 안 쓴다 이거는 이제 끝났고 영입 이적료 이번에 그 게이한테 1,200억 내려고 그러고 테란테는 900억 내려고 그러잖아요.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고. 돈 많이 써요. 돈 많이 쓰는데 못 데려오는 거죠, 잘.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 방향성 없이 데려오는 게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텔 900억 줬다고 생각해봐요. 어제 경기 보면서 얼마나. 그렇지. 얼마나 또 놀림 받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영입 기조가 지나치게 재판매에 맞춰져 있어요. 어린 선수를 비싸게 주고 영입해서 재판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 수익. 그 연봉은 사실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실제 지출 중에 그 연봉 비율이 가장 낮은 팀이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토트넘이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의 방향도 사실 재판매 쪽에 맞춰져 있는 거기서 너무 어린 선수들에 맞춰져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윈나우 바로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윈나우 하려고 하는 클럽들은 진짜 그런가 봐. 우승하기 위한 전력을 사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린 선수를 사서 나중에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게 더 중심이죠. 물론 윈나우 하려고 했던 시절도 잠깐 있었죠. 그래서 그때 콘테, 무리뉴를 데려왔는데 그때 그냥 이것저것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데 또 그렇게 돈 쓰긴 싫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이게 엉키다 보니까 에이 야 원래대로 가자.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승하고 좀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팬들도 야, 니네는 돈 벌어가지고 경기장 만들고 너는 뭐 네 주식 평가 뭐 지분 올라간다고 하는 건 너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팀이 뭐냐? 그렇겠다. 역대 최악의 성적이고. 진짜 그렇겠다. 이러니까 이제 시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토트넘 이야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저 궁금해서 그냥 간단하게 세 분께 토트넘 이제 좀 올라올까요? 이제 부상자도 좀 복귀했고 맨유 잡았고 캐러거가 한마디 했습니다. 캐러거가? 부상자 나오기 전에도 똑같았다. 부상자 나오기 전에도 비슷했다 경기력은. 그러니까 부상자가 돌아와도 어차피 늘 똑같아.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왜 그걸 그렇게까지 기대하는지 모르겠다. 믿게 말하는 새끼들이 진짜 한둘이 아니다 진짜. 근데 그것부터 맞기는 맞아요 그게. 이거 야 만말이다 만말. 만말. 부상 나오기 전에도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그러긴 하네. 그래.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 네. 엄청 올라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거기에 약간 좀 동의를 하는 거고, 페노는? 리그는 좀 버리고 유로파에 집중. 유로파에 집중해야 된다. 예. 왜냐면 이제 리그는 큰 고비는 넘기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강등만 안 당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넘기는 것 같고. 그렇죠. 유로파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어떻게 같아요. 보세요, 그거진? 저도 아직은 더 지켜봐야 돼요. 아,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은 맨유전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더 못하는 팀이 졌다에 가까웠거든요. 아, 또 그거구나. 예, 경기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이거 양쪽 다 너무 미스가 많았어요. 예. 수비 지역에서의 미스가 많으면서 위험 상황에 굉장히 많이 노출했음에도 1대0이야. 스코어도. 뭐 그랬음에도. 맨유도 골 많이 놓쳤고. 맨유는 그쵸, 계속 예. 놓쳤죠. 네, 장난 아니었죠, 맨유는. 알겠습니다. 예, 토트넘에 또 명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성한테는 이 질문 드려보지는 않겠습니다. 네빌이 한마디 한 거 있는데 넘어가죠. 예. 아, 네빌.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